준선정 동아쌤입니다. 이제 국어 공부하다 보면 이제 화법하고 작문은 이제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 어떤 규칙성이나 뭐 이런 걸 찾아내요. 규칙성을 찾아내가지고 그 유사한 문제들을 풀이 방법 이런 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다 하는 규칙성만 찾아내면 이제 특별히 어려움 느끼지 않고 한 3등급 이상 맞는 애들은 이제 다 클리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규칙성을 찾아내는데 기본 전제가 되는 기본 이론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본 이론. 네. 그래서 근데 이 기본 이론이 이제 학교 다니거나 그러면 학교 수업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잔잔하게 이렇게 충실하게 하면 채워지는데 학교 수업을 잘 안 했다고 생각할 때는 이게 왜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그냥 말하겠다 이렇게. 자, 이야기담 이야기화예요. 말하는 거. 담화. 근데 이제 이게 이야기담 말하는 이제 언어를 이렇게 나오면 말듣 믹스 해서 말하기 듣기 그 음성 언어라. 듣기 평가는 국어에서 없어졌어요. 자, 말하기 듣기. 그러면 이거는 말하기니까 쓰기고 이거는 읽기가 돼요. 그러니까 수능은 실제로는 읽기 시험이에요. 읽기 시험. 1대1 수능 글자 빨리 찾기 읽기 시험인데 스피드 게임인데 요 말하기가 화법이고 이 쓰기가 작문이에요. 두 개가 이론적으로 여기에서 여기에 추가가 돼 있고 말하고 쓰기 위해서 문법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문법.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말할 때 보통은 이게 청자로 우리는 읽는 것만 하는 거거든요. 읽는 거. 읽기만 하는 건데 이거는 음성 언어고 이건 문자 언어잖아요. 이건 음성 언어고 이건 글자 언어. 그랬을 때 이 음성 언어를 글자로 바꾸어 놨을 때 이 화자의 입장이나 이 메시지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 아니면 쓰는 이 화자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를 생각해보는 쓰기를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언어가 있으면 이게 이제 음성 언어, 몸짓 언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침묵도 언어냐, 뭐 상황에 따라 언어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반언어는 수반 언어예요. 동반 언어. 그 소리랑 동반하기 때문에 억양, 높이 뭐 이런 거예요. 억양, 사투리. 그 소리랑 동반해요. 수반 언어. 비언어는 그냥 몸짓이란 뜻이에요. 소리가 안 들어간 음성이 안 들어간. 그러니까 몸짓 같은 거는 희곡에서 이렇게 가로로 쳐서 바탕글로 해서 지시문으로 나오는데 이 말하기 토론 글에도 말하기 이렇게 옮겨 쓰는 글에도 말하기 하는 액션 이런 것들을 가로로 쳐놔서 액션 행동이나 특이사항 같은 거를 여기다가 써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매체에 따라서 글의 특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와 매체 했을 때 이 언어는 사실은 이제 문법 언어를 얘기를 하는 거고 반언어, 비언어는 그 음성 언어를 했을 때의 특징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유형이 이게 대화했을 때, 발표했을 때, 강연했을 때 자 보세요. 대화는 설득적으로 말하던 감정적으로 말하던 A가 B에게 전달하는 걸 팩트로 해서 주장과 사실을 구분하는 거고 발표는 객관적인 사실과 평가를 나누는 거고 강연은 어떤 내용을 새롭게 알려주면서 어떤 걸 주장할 수도 있으면 주장과 근거를 나눠서 보는 거죠. 어쨌든 말하는 전략,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 내용의 종류에 따라서 이 주제의 특성에 따라서 이 전략들을 어떤 걸 쓰느냐, 예시를 쓰느냐, 아니면 대조를 쓰느냐, 아니면 요거를 비교를 쓰느냐, 아니면 과정을 쓰느냐, 이런 표현법을 구분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토의는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하니까 어떤 것을 잘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합치하는 과정이라면 토론은 A와 B가 논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맞다고. 협상은 A와 B가 달라지는데 A가 다른데 얘의 뭐를 양보하고 뭐를 양보해서 C의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양보하고 어떤 거는 인정하고 어떤 거는 내주장하고 그래서 어떤 거는 양보하고 어떤 거는 인정하고 그럼 서로 인정하는 공통된 인정하는 C가 뭐냐라는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의 토론 협상이 내용에 따라서 어떤 거는 토의에 적당하고 어떤 건 토론에 적당하고 어떤 건 협상에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절차도 토의는 어떤 의견을 놓고 소풍 어디로 갈래요? 이렇게 찬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찬반이잖아요. 절차가. 그 참여자의 역할이 그러니까 찬성 반대냐 아니면 논쟁이냐 아니면 교차 토론하는 거냐. 토론의 가장 이제 일상적인 거는 요새 많이 나오는 건 교차 토론에서 A 얘기하고 뭐 입론 얘기하고 그러면 A 입론 얘기하고 그러면 B 입론 얘기하고 그러면 A가 어떤 내용 이 입론에 대해 요거를 반박하면서 뭔가 또 주장을 하면 얘도 이거 반복하면서 또 주장하고 그럼 또 이거 반복하면서 또 질문하면서 얘기하고 또 질문하면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교차돼서 왔다 갔다 순서 바꾸면서 토론을 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참여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 사회자 역할하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객관적으로 잘 끌어가는가. 사회자 역할하고 참여자 중에서 사회자 역할이 제일 많이 나왔고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말하는 역할 객관적으로 잘했나 A, B가 참여자들이 남 무시하지 않으면서 잘 절차대로 잘 끌어갔나 라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표현 방법에서 강형제 말하기 방식 그럼 말하기 방식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걸 떠올리지. 말하기 방식이야. 그러면 뭐라고요?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요렇게 강연과 관련된 토론과 관련된 말하기 방식을 이렇게 쭈루룩 종류별로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뽑아놓으면 나중에 이 중에 하나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찾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찾고 이걸 찾을 때 어느 부분을 어떤 식으로 틴트를 잡아서 찾고 이걸 써놓으면 기가 막히게 빨리 뽑잖아요. 이걸 빨리 풀면 이걸 찾아놓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다음에 이걸 빨리 풀면 시간이 단축돼요. 그럼 나중에 어려운 비문학에서 시간을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작에서 필요한 건 시간 단축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느냐 그래서 어떻게 이걸 빨리 찾느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발표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발표된 내용에 발표에 반영된 그럼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는 거니까 이걸 빨리 핵심을 잡아놓은 다음에 발표에 반영된 발표를 체크한 다음에 요거를 체크해갖고 서로 빨리 파박파박 비교해야 돼요. 토론의 입론에 대한 이해니까 토론을 시작할 때, 자, 요 시작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자기 입장만 얘기해주죠. 포괄적으로 크게. 그러다가 나가면서 점점 이거 다 밝히면 완전히 깨지면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안 밝혀요, 구체적인 건. 추상적인 전체 방향성을 밝히면서 상대방이 덤벼들게 만들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근거로 깨죠. 끌어서 나중에 결론을 맺으니까. 그게 입론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사용한 전략, 발표 전략하고 말하기 방식하고 말하는 거랑 발표 전략하고 뭐가 다르요? 말하는 방식이지. 사회자 역할은 특히 많이 나오는 거고. 왜?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치우치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회자가 해야 할 역할이 명확하니까. 어떤 사람이 말한 걸 요약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분배해 주거나 뭐 이런 것처럼 사회자 역할 나온 거 시험 문제 다 정리해버리면 그 중에 하나 뻔하게 나와 100%.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아는 내용만 나오잖아. 이것도 아는 내용만 나오고 그러면 이 아는 내용 중에 뭐가 나오는지를 알면 선택지 1, 2, 3, 4, 5 보면 4 없네? 그럼 4부터 확인하면 답 금방 나오죠. 네. 그런 식으로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화작은. 익숙해지면. 근데 그냥 내용만 보면 안 느껴져요. 이 유형이나 특성을 자꾸 정리를 해야지. 다음 강연을 듣는 학생이 작성한 학습활동지이다. 자, 학생이 듣기 활동. 그러면 활동지에 되는데 이것도 뭐 사실관계 이해 잡을 수도 있고. 자, 참여자들의 발생한다 대화를. 그러면 거기 말한 거 이해 잘했냐고 내용. 연설 계획에 따라서 디귿에 따라 그러면 디귿과 연설 계획을 비교해봐서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 보완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써먹고 어떤 걸 빼먹을 수도 있고 어떤 걸 순간적으로 더 넣을 수도 있죠. 네. 이 발표를 들으면서 떠올린 생각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의 반응이죠.
그러면서 질문하니까 이 발표와 사실적으로 관계돼서 밀접하게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야죠. 엉뚱한 거 떠올리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거죠. 자, 경쟁도시를 지지하는 청중의 연설을 반박한 내용. 그러면 찬반 같은 건 동그라미 셈으로 하는 거고 네모로 나누는 거죠. 찬반. 어떤 건 사실은 네모로 쓰는 거고 주장은 긍정적인 주장은 동그라미, 부정적인 건 셈으로 치면 되죠.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찾아내기가 쉽죠. 이 단어를 보고 여기는 핵심어랑 비교하면 되니까. 네.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토의입니다. 토의. 그러면 토의는 의논을 해야 되는. 의논을 하면 주제가 뭐냐고. 이걸 확인해야지.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해야지. 그죠? 네. 그런데 자, 소풍 여기 갈래 했는데 여기서 아무 데도 안 가고 싶으면 여기 다른 데 가자. 여기 가자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네. 그래서 여기 가는 걸 찾아가지고 여기 가자고 얘기를 했으면 요거 꼭 관련돼야지. 이렇게 1, 2, 3이면 4랑. 엉뚱한 거 얘기하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토의는 이렇게 해서 여기 중에 고르든지 인원수가 많든지 다수결로 투표를 해요. 만약에 보통 다수결로 참견이 아니라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다수결로 탄말하든지 이 다수결로 하면 의논을 하면서 설득을 해야 돼. 상대방을 이걸 해달라고 여기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풍 장소를 결정을 하면 여기 가면 왜 좋은지 자기가 뭐 때문에 여기 가자고 하는지 발표하잖아. 네? 그런 설명 내용들이 중요한 거지. 근데 토론은 논쟁이야, 논쟁.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 찬성은 동그라미 반대. 주장하고 증거가 달라는, 객관적으로 나눠야죠. 주장이 옳았음을 하려면 이 근거가 객관적이야. 이걸 보면 이 주장은 주관적이지만 근거는 객관적이어야 되고, 반박도 이 주장을 못 깨요. 거기 안 가요. 이렇게 하면 소용없어요. 이 근거를 깨줘야죠, 근거. 이 근거가 잘못됐다고. 근거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다. 그거 안 맞는다. 근거가 A의 근거를 B의 근거로 A를 냈는데 요 근거가 잘못됐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요거를 주장했을 때 주장하는 이유가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그걸 뭐라? 근거, 논거라고 그래요, 논거. 그러면 논쟁하는 건 논제라고 그러고 토론하는 주제예요, 논제. 이거는 의제라고 그러고 이거는 논거라고, 논리적인 증거, 논거. 자, 협상을 하면 뭐라고요? 협상을 하면 본인이, 이게 논쟁의 지점이라고.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협상할 때 얘가 뭐를 싫어하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이 좋아하는 건 양보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건들면 안 되지. 요거를 찾아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지. 그래서 요거가 잘못됐다는 거 하면 이거 받아들이잖아요, 얘도. 네. 그러니까 동의를 유도해서 그거 맞아요? 그럼 이렇게 동의하는 과정이 누적돼 갖고 협상의 결과가 되는 거지. 네. 이걸 유도할 때 설득해야 되는. 네가 생각하는 거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그래요, 네 말도 맞지만 여기까지 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원해주세요. 하는 양보를 받아서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동의가 점점 커지는 과정. 그래야 해결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말하기고요. 장문은 글을 쓰는 거예요. 글 쓰는 거. 글 쓰는 건데 필자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독자한테 표현을 해요. 그럼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글의 종류를 잡아야 돼요. 글감. 이 주제에 따라서 글의 갈래가 달라요. 소설일 수도 있고 수필일 수도 있고 시일 수도 있고 설명문일 수도 있고 논설문일 수도 있고 이 주제에 따라서. 그러면 이 계획을 합니다. 계획하기. 그럼 계획하면 마인드맵으로 떠올려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막 떠올리는데 이걸 계획하기를 하면 초고와의 비교했어. 그러면 이게 계획을 했어. 그래서 최종으로 쓰잖아요. 이렇게 최종으로. 네. 그럼 애초에 시작에 계획한 거하고 네가 처음으로 쓴 거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뭐가 달라졌는지. 아까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나중에 말했을 때 현장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알파가 되니까 요거를 구분해보라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걸 초고를 완전히 읽은 다음에 계획학에서 더하고 빼진 거를 찾으면 끝이라는 거지. 이런 문제예요. 자, 이거는 내용 생성하기는 뭐냐면 자료가 이 주제에 합당하면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고 더 넣어줘야 되고 이 주제랑 좀 뭐를 하면 빼줘야 된다고. 됐어요? 네. 자, 내용 질적하기를 바라고요. 개요를 만들 때 주제를 튼튼하게 하는 거는 그거를 정확하게 하고 주제랑 멀면 이 개요도 삭제해야지. 다 넣고 빼는 거예요. 표현하기도 조건에 맞게 표현한 건 조건에 맞게 넣고 조건에 안 맞은 건 빼라고. 고쳐 쓰기도 문법에 맞으면 쓰고 아니면 고쳐 쓰라고. 네. 그럼 이런 순서대로 나는 거예요. 작문의 과정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주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주제라고, 주제. 주제에 맞게 초고랑 비교. 주제에 맞게 자료 수집. 주제에 맞게 계획 짜고. 주제에 맞는 조건. 주제에 어울리는 조건들을 활용해서, 표현법을 활용해서 쓰고. 주제에 맞게 글 고치라고. 됐어요? 네. 자, 화법에서, 화법은 말하기고, 이건 쓰기야. 말하면 뭐라고요? 상대방이 들어요. 잘 들으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방식에 따라 들으니까. 네. 잘 쓰려면, 읽을 때 사람들이 잘 쓰기를 배우면, 이렇게 썼으니까 그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읽어주면 돼요. 그 쌍방향이라고.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둘 다 의사를 결정해야 되고, 그 반성 관찰하고,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의 말하기와 개인의 쓰기가 사회적인 획득을 해서 사회적인 이야기다면 이야기를 형성하고, 그래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정보 전달하는데, 정보 전달할 때, 말하기잖아, 말하기. 말할 때 요새는 다양한 매체나 시각자료. 왜? 여러 말을 한꺼번에 모아서 얘기할 수 있다고, 시각자료면. 말하기 할 때 보조자료들을 사용한다고. 동영상을 쓰든지, 발표할 때, PPT를 쓰든지, 시각자료로 도표나 이런 걸 이용하든지. 그러니까 이 시각자료 도표를 어느 타이밍에 써야 되느냐? 그 시각자료 도표를 어떻게 활용해, 이게 맞느냐? 라는 것도 중요하지. 네. 그러니까 음성 언어도 있고 음성과 관련된 수반된 그 억양이나 말투나 크기, 음성의 성량이나 음성의 속도나 네. 이런 것도 있고 몸동작도 있고 필요는 이거는 소리랑 관련된 거, 수반되는 거고. 이것도 글을 쓰려면 구성을 해야지. 4단 구성, 3단 구성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런 다음에 어쨌든 시간적 배열을 하든 공간적 배열을 하든 병렬적 배열을 하든 글쓰기 할 때 이 구성을 조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라는 걸 고민을 하게 되지. 주제에 따라서. 병렬적은 어떤 나열, 병사처럼 나열 지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도 되고 똑같은 거를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시공간은 생각 안 하고. 자, 어쨌든 정보를 전달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자료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수집하면서 마인드맵으로 하는 거 관련된 걸. 그런 다음에 정보를 선별할 때는 뭐예요? 이 객관적으로 이게 팩트가 맞는 거가 중심이고, 주제와 관련된 것도 중심이에요. 네. 그런데, 자, 이 정보를 선별했을 때 자료를 수집해 수업 자료를,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야, 이게 몇 학년 수업인지, 얘가 어떤 관심을 가는지, 얘가 얼마나 수준이 되는지에 따라 수업이 다 달라져요. 그러면 그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내용을 구성해요. 그래서 통일되게 오늘은 함수만 설명하다. 그러면 함수를 설명할 때 여기에서는 함수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역함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함수의 합성 함수하자. 이렇게 자료를 모아야 돼요. 또록또록. 네. 내가 그랬잖아요. 객관적이고, 통일된 건, 통일돼, 응집돼. 그러면 하나, 응집성 똑같죠? 응집은 같은 내용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럼 단락은 응집돼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함수 얘기를 계속 통일되게 해야지, 함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얘기하면 애들 헷갈려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간단 명료하게. 또 압축도 해줘야 돼. 간단 명료하게 나중에.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구성해서 이렇게 말하기나 작문을 하는 건데, 이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한 정보를 선정하는데 이게 뭐라고? 팩트냐? 팩트 사실이냐? 그러면 이게 팩트니까 객관적이냐? 이거 적절하냐, 이게? 자, 사실이냐? 그러면 주관적이냐? 이거 주장이냐? 이게 너무 터무니없지 않느냐? 뭐, 일단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은 건 틀렸다는 거죠. 틀린 주장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어? 그런 다음에 듣고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을 물어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객관적 근거나 팩트나 적절성을 물어봐야지. 됐어요? 자, 고쳐쓰기 할 때,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조직은 체계성을 봐.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고. 네. 그러면 이 서론, 본론, 결론의 특성에 맞는 내용을 적절하게 집어넣으면 된다고. 적당하게. 시작에 어울리는 글, 마무리에 어울리는 글, 중간에 내용 설명에 맞는 구조. 근데 내용은 뭐라고 했어, 내가? 정확하게 써야 되잖아. 믿을 수 있게. 그래야 효과가 있다고. 정확 신뢰가 있어야 효율성이 있다고. 근데 표현할 때 이걸 너무 복잡하게 하면 간결한 것보다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급이 낮은 애들 설명할 때는 그냥 읽어줘, 정확하게 요거만. 네. 근데 뭐라고 해, 유튜브 애들이. 왜 이렇게 책만 읽냐고. 그래서 이거 읽는 걸 간략하게 다 이렇게 해줬어. 그랬더니 왜 이렇게 어렵냐고.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그래. 이 간결성의 정도, 수준에 따라서. 이제 명확한,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하다는 건 핵심이 이거고요. 부수적인 사실은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달해야 된다고. 네. 됐어요? 네. 이게 고쳐쓰기의 방법인데, 고쳐쓰기는 큰 전체 기둥, 주제 안에서, 주제는 똑같아야 되니까. 네. 이 주제를 단락끼리 잘 만들었는가, 흐름이. 요 단락 안에 이 통일되게 찬성 반대 얘기가 모였는가, 요 안에 있는 문장들이 잘 됐는가,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그 다음에 이 문장들에 있는 문법을 제대로 해서 단어를 제대로 썼는가,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고쳐쓰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부작이에요. 재구성, 부각, 첨삭, 꼬부작. 근데 이제 이 첨삭에서 고쳐쓰기, 첨삭해서, 이게 첨삭은 이걸 빼고 이걸 넣어. 이건 제일 마지막에 해야 돼요. 원래는 뭐라고요? 생각하게 할 때 글쓰기 보면 처음 단계에 구부삭. 위에 가보면 다시 재구성, 부가, 삭제자. 요때는 삭제하면 돼요, 삭제. 요것도 틀린 거 삭제. 근데 요게 개요 작성하고 자료 수집 이거는 뭐라고요? 부가. 첨가했으면, 부가했으면 뭐예요? 빼기도 해야죠. 네. 부가했으면 삭제도 했어야죠. 이거 두 개를 다 하는 건데, 요 계획하기에서 초고를 됐을 때, 이 계획할 때는 뭐라고요? 이 내용 생성하고 조작하죠. 이렇게 생성 조직하죠. 네. 이때 재구성이 제일 중요해요. 순서, 글의 순서나, 글의 내용이나, 글의 방향성이 이 구조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초반기에. 그 다음에 중간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삭제하는 거, 빨간펜 삭제.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설득하기 말하기. 그럼 공신력은 믿는다는 건데, 그럼 뭐라고 했어요? 명확하고, 정직하고, 그죠? 정확하고, 신뢰 있는 근거를 대줘야 되는 거예요. 설득하는데, 이제, 이성적인 설득이 원래는 맞는데, 네. 감성적 설득이 더 잘 될 때도 많아요. 나 너 믿어. 이게 100마디 설득보다 낮을 때도 있다고. 네. 근데, 광고 같은 거 보면 이게 더 강하지. 이미지. 광고요? 예쁜 여자, 연예인이 이거 마시면 맛있어 보여서 따라 먹어. 그게 감성적이. 이성적인 논리경이고, 이건 감정적이니까. 그러면서 서리법을 하든지, 이중부정을 하든지, 표현법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화법과 작문이랑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지. 해나가는 거는. 네. 근데 이게 훨씬 어렵지. 왜?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건 고쳐 쓸 수 있는데, 영원히 가는데, 이건 순간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써봐야 말하기가 돼. 그래서 면접 준비할 때 써봐야 말하기가 돼. 자기가 말해본 것만 말할 수 있어. 자, 신뢰성. 신뢰성은 뭐라고요? 객관적인 근거. 타당성은 이게 윤리적인 거야. 사회적인 거. 도덕에 맞냐? 타당하냐?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느냐? 이거는 사회과학에 있는 거야. 도덕적으로 맞느냐? 이렇게. 공정성은 이게 사람들이 공공의 의무로 객관성, 이게 신뢰성이 객관성인데, 이게 공정성은 이 과정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갔느냐,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갔느냐 하는 게 공정성이에요. 어쨌든 비판적으로 이 내용들을 수용합니다. 비판은 뭐냐? 그럼 비교 판단이에요. 비교 판단. 그럼 비교 판단은 뭐냐? 공통점, 차이점 다 찾아보고 공통점이 있어야 차이점을 알 수 있으니까. 네. 차이점은 있다는 거는 공통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비교해서 판단하라는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하지 말고. 그게 비판이야. 그럼 비판 나쁜 게 아닌데 네. 좀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쓰이지. 자, 자기 표현과 면접이다. 면접하면 면접, 말하기입니다. 면접. 그럼 질문자가 있어요. 자, 면접 대상자가 있어요. 자, 면접 대상자한테 이 질문자는 얘의 면접 대상자의 전체를 파악할수록 얘가 최대한 잘 말할수록 도와줘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까는 게 아니라.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면접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해서 얘가 최대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자기를 다 말해야, 그래야 말해야 얘도 알지. 얘의 특성을 끌어내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 사람 가르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협조자라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최대한 끌어내려고 파악하는 어떤 모습을 보고 싶지? 라는 걸 파악해서 그 보고 싶은 모습을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방식으로 질문자 의도, 어떤 모습을 보고 싶지? 이걸 파악해서 그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싶은 면으로 보여주는 거야. 됐어요? 네. 이게 심층 면접이에요. 똑같아요. 필자들은, 이 독자들이 뭘 보고 싶어 하지? 이렇게. 판타지를 써. 그지? 요걸 보고 싶어 하는 걸 표현해야 대중작가에서 잘 팔려요. 이건 대중이고. 순수일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냥 네가 알아서 보고. 그냥 순수 문학. 근데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썼는데 이게 독자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보고 싶은 순수 문학이야. 그럼 이걸 뭐라고? 고전 문학, 고전, 대작, 명작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독자들은 얘가 쓰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파악해가면서 쓰는 거야. 그래서 상호관계를 할 수밖에 없어. 자,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써야 되지.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이 뭐가 있었습니다. 그거에서 내가 뭘 했냐가 중요한 거지. 발표를 이거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아니라 그거에서 내가 뭘 배웠냐가 중요한 거지. 자기소개서는 그렇고. 감상문은 요거를 읽은 거, 본 것과 느낀 게 달라야지. 보고, 느끼고,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고, 뭐 이런 거지. 수필은 체험이 있고, 이게 깨달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체험을 깨달은 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화야. 자기를 세계 속에다 말하는 거야. 거꾸로 세계의 자기화를 시라고 그래. 세상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서 시로 써놓는 거야. 이건 시. 뭐라고요? 세계의 자기화. 이거는 시. 세계와 자기의 갈등은 소설이고. 회고문은 옛날을 생각하면서 쓴 것들. 이게 좀 문장에 따라 다 다르다. 글의 갈래에 따라 다 다르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말하기 듣기를 했을 때 그럼 결국은 뭐냐? 다 그런 건 기본 예거냐? 그러니까 장문의 절차 알면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나온다. 이거 하나야. 장문 쓰기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장문 이름 줬잖아.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하는 방식, 요런 말하는 방식의 특성에 따라 말하기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고. 그거 정리하라고. 그건 끝이야. 그럼 어떻게 빨리 찾냐고. 여기 써있잖아, 이렇게. 연설 계획, 이렇게. 그게 왜 나오냐고, 이게. 이론을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준 거야. 네. 스크랩 해주고. 네. 그러면 이 스크랩을 바탕으로 화법 5장 정도 적고,
그죠? 말하기. 장문도 5장 정도 줬고, 문법도 이렇게 한 10장 줬잖아. 네. 그럼 여기에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써있어. 종합정리 안 돼 있고. 근데 어쨌든 수특과 수완에 있는 이론 여기다 정리하고, 추가로. 네. 그 다음에, 그때 이런 이론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 그럼 이, 문제 나온 이 이론은, 요거나 요 소개념은 이론에 어디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연결 다 해줄 테니까. 이거는 잘못 썼어. 이 이론은, 요거는 여기와 관련돼, 이렇게. 네. 전체 흐름에 맞춰서 이론이 어디 나오는지 나는 명확하게 아는데, 짜잘하게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어떤 이론과 관련돼 하고 알려주면 다음번에 찾기가 쉽지. 왜? 근원을 알으니까 다양하게 내용들은 달라지만 내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은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 그럼 속도가 빨라진다고. 네. 자, 화법과 작문이었습니다.